교권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먼저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아지면 다시 학교가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학교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함께 차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민원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는 좀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전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약간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간의 경험이나 아니면 인간의 도리, 그리고 규범이나 예절에 의거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면은 지금은 좀 더 명확하게 교사들이 어디까지 지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훈육이나 훈계 방식 또는 정말 어떤 아이들을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이 매우 잘 개선돼서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마련되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홍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 심지어는 교사까지도 그 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서로 화합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삼주체가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법화를 좀 넘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개선돼서 서로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본인이 재미있게 그다음에 멋지게 설계한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수업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육 현장에서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대응 방법으로 일단 1395라는 직통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상담과 각종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 교육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치유센터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와의 어떤 직통 상담 같은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정책에 맞는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395.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실 1395를 누를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 장관님 이제부터 2부를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원지휘법 개정으로 해서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교사분들이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또 우려가 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아예 학교 밖에 교육지원청에서 다루게 되면 이제 그 피해를 혹시라도 보는 그 교사 분들께서는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교권보호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교권보호위원회 어떤 기구인가요? 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처분이 가능하고요. 이때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때까지는 역시 퇴학은 안 되고 전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부모의 경우에는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그리고 각종 교육 이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교권 활동 침해로 인정받게 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이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교권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그 조치가 신설돼서 이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 이제 제도가 실시돼서 한 달간의 그 결과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교권 활동 침해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이 2023년에 33%였는데 지금 2024년에는 79%로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활발하게 조치를 한다는 거고요. 교권보호법이 그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제 법안들인데 아직까지 좀 피부에 안 와닿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입법부가 여야가 보통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요즘 특히 이제 갈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법은 정말 가장 신속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역시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는 싸우다가도 마음이 통하는.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오법이 통과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라고는 알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그쵸. 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 관련된 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는 처음으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 있었는데 학부모가 이제 학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도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개정이 되어서 역시 학부모의 의무 조항이 들어갔고 또 그리고 민원 처리의 총괄 책임자가 학교장이다, 원장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교원지휘법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자꾸만 직위해제를 남발하던 교육지원청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도 했고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범죄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원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요. 초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염원하셨던 조항인데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고 자꾸 신고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동학대 처벌법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들께서 가장 염원했던 부분이 이번에 5법에 포함이 된 거네요.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가 되면 교육감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는 지자체에 선생님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뭐 이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근데 도움이 됩니까? 그 의견 제출 제도가 정말 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데이터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 교육감님들께서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이 많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그 법 개정 이후에 그 어떤 교권에 관련해서 불기소하는 처분이 17%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처분은 또 12% 줄어드는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도 이 교권이 좀 보호되는 효과가 나타난 걸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또 아무래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교육감이실 테니까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잘하고 있지만 또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생활 지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교사분들께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 위축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생활 지도라는 게 당연히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법 체계에서는 그냥 교사는 수업만 하는 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생활 지도라는 것이 교사의 이제 그 중요한 역할로 아예 법에다가 이제 못을 받게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지도에 있어서도 이게 혹시 그렇게 오해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걸 좀 보호해 주시는 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언을 한다거나 네. 또 상담을 한다거나 또 주의를 준다거나 또 훈육 뭐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건 안 되지만 체벌하는 건 안 되지만 훈육은 되잖아요. 또 훈계한다든가 또 이렇게 잘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또 정서적인 아이들에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또 고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다 이렇게 적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제도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려면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법 개정이 된 거랑 현장이 바뀌는 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법의 어떤 잘못된 개정이라기보다는 이걸 정착시키는데 일단은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수를 통한 법이 바뀌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어떤 것으로 확대됐는지 아는 게 필요하고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위축되면 교육은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뭐 전화하면은 이게 나한테도 잘못으로 돌아오나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교육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또 알리고요. 학생들도 수업을 통해서도 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겠죠. 예. 많은 그 교사 그리고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교사분들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이제 만날 때는 많은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우셨어요. 예, 눈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같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또 학부모의 민원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이 또 이제 고생하시다 보면 본인들의 마음도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나 치유 과정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교원 치유 센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좀 확대 개편해서 지금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방 교육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건수가 벌써 한 3배로 증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려우신 점이 이제 그 분쟁이나 소송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원분들이 이제 배상 책임 그 보험 같은 거에 이제 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교육청별로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표준 약관을 우리가 개발해서 안내를 했고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이 좀 다 상향 평준화된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의 그 교육 활동에 대한 분쟁 소송을 이제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 대응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이제 요즘 직장에서의 민원 대응은 민원 대응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교사분들이 그냥 오롯이 그냥 본인들이 그 민원 대응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 응대를 위해서 교육 지원청별로 또 통합 민원 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통화 녹음 전화기도 설치하고 또 교육활동부 통화 연결음도 설정을 하고 또 민원 상담실도 지정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민원 대응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초중고 98.9%에서 그 민원 대응팀이 구성 운영 중이고요. 또 아직까지는 좀 체감도가 낮다는 이제 현장 의견이 있는데 이걸 좀 계속 지금 이제 민원 대응팀 운영 사항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더 개선하려고 합니다. 더 체감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 대응팀도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필통톡을 장관님이랑 함께 하면서 네. 계속 그 사이사이에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네, 걸 제가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함께 차담회라고 네.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좀 치유가 되고 있다는 또 안심이 되고 있다는 다행이네요. 느낌을 받습니다만 여전히 그 현장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관으로 부임해서 정말 좀 이렇게 그 충격을 많이 받은 거는
학교 현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그 핵심은 그 교사의 그 교권이 침해된 거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조치가 이제 그 매주 한 번씩 교사와 꼭 그 차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가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의 그 마음 건강 문제가 너무 지금 이제 심각해서 지난번에 잠깐 다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 건강 정책 국을 신설을 했고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도 만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지금 교육부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려야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이 학교 생활 지도에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인사제도도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좀 이렇게 행복하시려면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더 계속 일만 많아지고 더 자꾸 힘들어지시니까 특히 이제 새내기 교사분들이 너무 자꾸 힘들어지시니까 그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전히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희한하게도 모르면 못하고 안 하게 되는데 알게 되고 듣게 되면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교사들하고 차담회 하듯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잘 나왔네요. 와가지고 이 얘기 들으니까 뭐 연구에 대한 의욕이 더 발끈 올라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한테 마음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직원들이 제가 차담회? 교사들과 차담회 네. 할 때 제 표정이 제일 밝다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실 네. 장관님 표정이 밝아지면서 여러 가지들이 개선이 되고 네. 교사분들께서 표정이 밝아지면 아이들이 결국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또 우리 아이들 웃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 대책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도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제 마음 같지가 않고 너무 힘든데 한 반에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부모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교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담임이라든지 그리고 보직을 피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교에서 보면 이제 그 교장 교감이 계시고 네. 또 담임이 있고 또 이제 보직이라고 보조직, 해서 네. 부장 교사님들이 있고 네. 한데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좀 많은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잘 분배가 돼야 되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한 분한테 몰린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젊은 분들한테 다 모이는. 몰아서 이렇게 좀 부담이 간다든가 하는 좀 그런 불합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중요한 보직에 대해서 수당이라도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보직 수당은 2배로 올려드렸고 담임 수당은 또 50%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계속 또 인사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선 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이 보상제도는 꼭 뭐 학교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과거에 또 우리 변호사님 교사셨죠? 교사이시기도 했고 교사님들의 이제 마음을 잘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사실 보직수당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불만이 있었던 문제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것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제가 교사들의 입장에서 첨언 드리자면 네. 이제 보직수당 인상만으로 그러면 이제 부당한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님 말씀하신 거 인사 개혁안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불필요한 이제 행정 업무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보조금 같은 거를 주기 위한 뭐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거나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 인사적인 그런 이제 일들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다 행정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해주면 제일 좋은 일들인데 그게 학교에 지금 남아 있으면서 업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절실해요, 예, 예, 정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방향은 이제 행정 처리를 좀
그 디지털로 이제 하면 훨씬 편한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제 출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본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서 그냥 카피본을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지금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온라인 출결로 다 이제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눈에 띄게 그 업무가 좀 경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법제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교사라면 앞으로 훨씬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네. 예, 그런 제도들이라서 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안 조사를 교사들이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사안 조사를 교사들이 하는 건 맞지 않다. 그거는 이제 수사 외부에서.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퇴직한 형사라든가 아니면 또 교사분들 중에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분들 퇴직한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안 조사는 아예 이제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별도로 뽑아서 그분들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변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정착이 되면 훨씬 교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었는데 교사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닐까 싶은데 이 피로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국가에서 나서서 교육부에서 나서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 분께서도 이런 정책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제안을 좀 지금 해주시죠. 네, 기회니까요. 예. 일단은 그 우리나라 교사의 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고요. 마치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런 발전을 이루어낸 거는 숨은 교사들의 노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사실 내적 동기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교사, 교육, 그다음에 수업이 좋아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존중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조금 나누어서 한다든지 교사가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저는 이렇게 학부모들도 조금 집에 있을 때 아동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하고 얘기할 때 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한 효과 있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하고 학부모께서 이제 소통하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전화 받으면 우리 애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성장의 조력자들이니까 요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꺼리낌 없이 서로 소통하는 거.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철저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고요. 교사나 뭐 교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렇게 조금 정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네, 네네네. 중요한 부분이죠. 변호사님. 저도 오늘 장관님 만나 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단체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어떤 거 뭐 건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냐 했더니 그 이제 민원 총괄 대응팀 자체는 되게 좋은데 학교 현장에서 아직 정착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라인 종합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아까 장관님께서 출결 처리도 뭐 온라인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연관되어 있는 개발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나이스와 연동해서 학부모들한테 뭐 AI 챗봇으로 간단한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각종 서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종합 시스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원 대응팀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좀 불만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잘 되는 데의 사례를 좀 다른 지역에서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제안하신 온라인 이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학부모들과 소통할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변화도 그렇죠. 네, 참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제 그 대구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한 곳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구에서 학부모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할 때 우리가 그 교사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생 성장을 위해서 교사분들하고 협력하겠다 하는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대구가 이제 특별히 좀 학부모 정책을 그동안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부도 이제 학부모 정책과를 신설했으니까 핵심은 이제 학부모들이 또 틀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틀리고 또 아이가 다르죠. 또 예.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할 때마다 이게 아이 학부모가 또 알아야 될 게 틀리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학교 시스템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 학부모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아이 졸업하기 전에 좀 빨리 좀 개발해 주세요. 네, 네,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해법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상호 존중과 신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교수님? 장관님이 차담회하듯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 교육감님들 그 리더십 그룹에서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먼저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아지면 다시 학교가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 주체 간의 서로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관련 조례안도 예시안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만 지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각 학교 구성원들 간의 자신의 책무와 뭐 이런 권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학부모 교육 연수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학부모 교육 해달라고 연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온전히 학부모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오늘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있네요. 네, 네, 네. 예. 자, 앞으로 우리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혹시 네. 추가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좀 네, 마지막으로 네, 여쭤봐도 네.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원의 마음 건강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또 아이들 마음도 이제 보살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워낙 그 이제 교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상처를 받은 교원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원 마음 건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와 또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상담 예약, 또 민원 접수 처리 등을 위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학교도 지금 이제 차담회도 하지만 네. 좀 국가적인 캠페인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계속 그 새로운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학교 그 캠페인을 계속 좀 할 거고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박계임 씨도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나가면 됩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마지막 제언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변호사로서 또 전직 교사로서 보니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현장에서 좀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일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 좀 의견을 들으셔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앞으로 더 정책이 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를 근접해서 보시고 네, 네. 수많은 좋은 사례들은 또 확산함과 더불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에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좀 좋은 연구로 또 정책적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그 증거 기반 교육 네네네.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네. 공개해드리고요. 좀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정책 효과 분석들이 좀 더 그 견고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정책에 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 이주호 장관님, 저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이게 평소에 계속 그 생각을 해야만 언제든지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밖에 모르는 바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위해서 정말 오늘도 열심히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형 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교실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세계적으로 다 그거는 인정받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건 정말 기본이 무너진 것이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인 그 수업과 아이들의 그 지도에 정말 100% 매진하실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안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뭐 우리나라 교사들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믿으시고 또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분들과 같이 함께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은 한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의미 있고 참 마법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법에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어쩌면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